제가 가끔 여기 섰을 때 5천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2,400만 북한 주민, 그리고 780만의 해외 동포 여러분, 이 말씀으로 꼭 인사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 동포 얘기 좀 그만하시오 이렇게 몇 마디가 나와서, 우리 이 유튜브는 전 세계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현 시각에 미국에서도 들으시고 호주에서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포에 대한 인사를 드리는 것을 국내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폐악한 정치, 그 말도 안 되는 그 흑작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뭐 중대발표라고 우리 손상대 사회가 얘기를 했는데, 중대발표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어떤 중요한 문제를 쭉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에 관계한 것이 학생 시절을 포함해서 거의 60년 가까이 되는데, 1980년에 일본 동경에서 당시 민주화의 선두주자였던 김대중 선생 구출 긴급국제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때 8월 15일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점이 해외에 있는 민주화 운동 세력 중에 좌파와 우파가 갈려진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거기에 구라파에서, 유럽에서는 윤희상 씨가 기조연설을 하게 됐고, 북미주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제가 당시 한민통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불철주회가 기조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윤희상 씨는 먼저 와셔서 기조연설을 하시고, 저는 바쁜 일 때문에 좀 늦게 갔는데 갑자기 하네다 도쿄 호텔에서 탁 수도부를 걸었어요. 입국 금지. 그래서 33시간 동안 하네다 도쿄 호텔에서 억류당했습니다. 근데 신문을 이렇게 자꾸 보니까 한국의 정일권 전 총리가 일본의 다나카 수상을 만나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이, 우방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반환 집회가 벌어지는데 왜 다나카 정권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항의하는 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상징적으로 입국 금지를 시킨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경에 있는 제 선배 한 분이, 야, 제대로 입국 허가를 맡아가지고 왔는데 막상 마지막에 이렇게 잡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 당시에는 수상도 다나카고 법무장관도 다나카였습니다. 그래서 두 다나카를 상대로 해서 제가 100만 불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나카 법무상이 마루야마라는 무슨 입국심사관을 보내가지고 저에게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8.15 집회를 한다는데 거기는 참석하도 좋으니까 랜딩, 소위 입국을 시켜줄 테니까 고소를 취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도 그냥 돌아가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 전기통신노조인가 전정통 회관에서 8.15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데, 제가 부랴부랴 차를 타고 거기를 갔더니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때만 해도 임창영 박사, 윤희상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아시는 대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교포들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애정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교포에서는 김지아가 굉장한 인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도 굉장한 환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조연설 대신에 거기서 연설을 한 30여 분 했는데,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 정권에 대한 비판도 했고, 물론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조선신보라는 신문이 저한테 인터뷰를 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요새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일본 한민통
조활준 사무총장이라고 와세대학을 나온 자유주의자가 있어요. 그분이 야, 저 사람들하고 인터뷰하지 마라. 저 좌익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사양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연설한 것을 북한에서 30몇 번을 돌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1999년에 김대중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계실 때 한번 저를 부르더니 자네 북한 좀 갔다 오소. 북한에 가서 뭐 하게요? 요새 북한하고 정보가 딱 막혀가지고 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네. 근데 정보가 막히면 오판을 하니까 자네가 들어가서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오소.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북한을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명색 제가 김대중의 밀사입니다.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말할 수도 없이 잘해주더라고요. 삐끗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행원을 2사람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 수행원들한테 니들 잘못하면 큰일 나 죽어 하고 맨날 압력을 넣고 경고를 하고 했는데 아무튼 어디 가서 저녁이나 점심 밥을 먹으면 밖에서 인민배우, 인민배우가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인민배우가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줘요. 그 정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그 호텔 옆에서 보통강 호텔이라는데 북한의 노동당의 주요 간부들하고 특별한 대담도, 비밀 대담도 했는데 저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소신껏 얘기했죠. 제가 당시에는 소위 분단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남조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전에 몇 사람이 가긴 했지만 서경원 같은 사람이 몰래 갔다 와서 감옥서 가고 이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간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를 떠보더라고요. 그래서 소신껏 얘기했죠. 그리고 끝끝내 김일성 동상에는 제가 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돌아와서 저에게 엄청난 선물이 하나 왔어요. 한 6m쯤 가까이 되는 큰 그 시베리아 호랑이 표구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표구가 와서 이건 누가 보냈냐? 저 북한의 높은 사람이 보낸 거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김정일이가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몇 사람이 와서 그때 이제 99, 2000년 돼서 민주당 경선에 나갈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내가 경선을 나가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관계였게 우리가 당신을 지원하겠다. 아니 나는 자유주의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자유주의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하고 대화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신의 제의를 못 받겠다. 그래서 사실은 2000년 초에 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연습으로 나가려고 했었어요. 경선이라는 건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재선에 불과했던데 좀 올라가서 지명도도 좀 높이고 돈 안 들고 열심히 토론하고 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그 얘기를 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후보가 되면 적어도 우리가 1000만 정도의 표는 몰아줄 수 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심지어 그랬으니 망정이지 저보다 좀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북한이 이런 정치적 공작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안희정이라든가 박원순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좀 제쳐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그들 나름의 원칙과 판단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시점에서 얘기한 것은 한국 국내 정치의 선거, 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일체의 것을 북한의 김정일이와 통일전선부가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이 시국을 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시장선거에 야권은 2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꼭 야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여권. 국민의힘 쪽하고 안아무개하고 분열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가서 그 얘기 많이 드립니다만은 둘이가 동시에 나오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나와도 이깁니다. 근데 이 빤한 것을 저쪽에서 상대방의 정치 공작 때문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말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화문 세력이 3월 1일의 대회를 통해서 이 정치의 흐름을 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행사의 프로그램 그리고 뭐 집 앞에 나와서 만세를 부른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여기 지도부나 정광훈 목사님이 그걸 교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시장 선거를 지혜롭게 끌어가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 동안의 암흑의 시대를 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은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좋습니다. 조금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아까 웅천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라 불교의 스님들이란 것이 다 배 뜨시고 든든하고 먹고 살기 편하다는 거야. 이게 옛날에 호국 불교의 생각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치의 협력에서 나치 독재를 합리화시켰던 독일의 카톨릭처럼 이 나라 카톨릭이 공수법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고 앉아 있어요. 역사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은 춥고 배고팠지만은 바쁜 시간에 광화문에 나와서 자리 하나 챙겨줘서 태극기 흔들면서 고함쳤던 우리 국민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수의 성직자와 크리스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각지에 윤석열도 있고 최재형이도 있고 허한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불길처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냐? 4월 7일 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풀면,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그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쪽을 선택할 겁니다. 선택해서 적어도 서울 시내에 우리가 확보한 100만 명 이상의 조직으로 그걸 밀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영원히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안아무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문재인과 노무현 좌파 정권을 도와주는 들러리 역할만 해왔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번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이가 받은 41%,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나라의 좌파들의 최대 극한지 표입니다. 40%가. 그런데 홍준표와 안철수가 22, 21, 보태면 43, 4% 되는 거죠. 밑에 유승민 6% 그건 잊어먹고라도 그 빤한 것을 못한 거예요. 역사의 죄인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 홍준표라도 양보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홍준표는 큰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죠. 그때는 안철수가 양보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단일화 인기 투표 이런 거 해가지고 한 사람이 양보하면 이 나라 정치는 그때부터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지금 와서 또 시정하겠다고 나선단 말이에요. 미치고 환장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후보를 정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저 사람들이 부정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잡돌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국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옛날만큼 맘대로 못합니다. 양정철이가 뭐 했다고 하지만 양정철이 어디 가버리고 그거 쉽게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극력 제한하고, 그리고 그 선거 기계, 투표기, 개표기 이것을 여러 사람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엔 수개표로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만 확보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뜻을 모아주십시오.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데 압력을 넣어주시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안 된다면 우리가 한쪽으로 뜻을 모으겠습니다. 모으고 난 다음에 표를 지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전 시민이 일어나면 역사는 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제가 북한에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제안이나 이런 문제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길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황정엽이라는 사람이 여기 내려왔는데 그 양반이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야. 그 양반을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과 의식 없는 정부가 관세했습니까? 황정엽 선생만 잘 이용하고 잘 받들었으면 지금 오늘의 김정은 정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가 지금 북한에는 은이, 남한에는 인이, 인이가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은이도 배격해야 하지만 인이도 조만간에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국의 문제나 무슨 이런 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판 정신을 발휘하고 글도 막 쓰고 그래요. 난 글 찬성해요. 아주 잘 써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하면 좀 더 큰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올려야 합니다. 간단히 하나 내가 제안하겠습니다. 북한의 주민들, 우리 동포들은 인간이나의 그 지옥에서 삽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매년 유엔 본부에 상정됩니다. 북한 인권법원에서 문재인 정권은 거부하거나 아니면 기권합니다. 이런 놈의 정권이 무슨 통일한다고 나발을 한다고 떠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이 아니 10명 아니라 100명만이라도 이름을 딱 써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니들 뭐 남반부 해방한다고 자시고 떠들면서 왜 주민을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런 성명서나 내지 못하는 지식인이 무슨 자유지식인입니까? 웃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조국이 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트리비얼한 것, 적은 것이 한 것이라 큰 것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이 나라의 자유가 파가 오가 맞춰져야 합니다.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새로운 한국에서 같이 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좌파에서 요새 많은 최장집 교수도 나오고 진중권 교수도 많이 나와요. 좋아요. 그러나 나온 김에 확실하게 나와서 적어도 우리는 주사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주 급한 격리 속에서 바꿔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